됐어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임수일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개묘년 운세. 뭐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명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명리의 효용성이 있겠지만, 나를 아는 걸로부터 비롯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자연법으로, 이렇게 뭐, 봄이 되면, 꽃이 핀다. 그렇죠? 그리고, 새가 울고 벌과 나비가 날아든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치고는 아는 거죠. 그렇죠? 겨울은 왠지 모르게 좀 황량하고 춥고 움츠러들고 쓸쓸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운에서도 보면 뭐 디테일한 거, 세세한 거 이런 거야 뭐 더 이렇게 연구하고 이래봐야 되겠지만 봄이 되면 최소한 어떻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명리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동양의 많은 뭐 옷을 체계라고도 하고 동양의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의 효용이라고 봐지고요. 전 시간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묘년이 온다라고 하면 임수일간한테는 그렇죠? 이렇게 천간의 모습은 올해하고 다르죠. 올해는 천간이 비견이었는데 일단은 겁재로 그렇죠? 겁재로 들고 지지는 이렇게 이제 상관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민이 비견 식신으로 들었던 것이 올해는 이제 음양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겁재로 들은데 말 그대로 겁탈하다, 재물을 겁탈하다, 그렇죠? 겁탈하는데 이거를 특히 이제 양간은 갑병무경임을 양간이라 하죠. 양간 입장에서 겁재를 그렇죠? 겁재를 천간에 양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인. 그래서 월지에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양인 격이 되는 거고 천간에 양간에 겁재가 놓이면 그거를 양인이다 이렇게 별칭을 해서 이러한 재를 겁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많아진다. 그럼 갑병무경임이 갑은 을을 보는 거고 병은 정을 보는 거고 무는 기를 보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은 신을 보는 거고 임은 개를 보는 거예요. 개를 보는데 각각의 놓여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모카토곰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겁재라고 하면 양인하고 하면 그냥 딱 묶는데 이게 또 갑에서부터 임까지를 따지면 성향들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임수는 유동의 성분인 거고 흐르는 성분인 거고 통일의 성분인 거고 본초로 획일하고 회양하려는 성분인 거고 그렇죠? 뭔가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에너지고 성분이란 말이에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러한 임수가 양수가 음수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양간이 음간 겁재를 만났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 음간이 양간의 겁재를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이러한 겁재의 성분이나 성향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간한테는 특히 겁재를 양인이다라는 말로 별칭을 합니다. 별칭을. 그래서 임수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만약에 임수가 지지의 어떤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수든 개수든
이렇게 지지에 만약에 어떤 통근을 한다, 통근. 뿌리를,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뿌리는 자중의 임수라든지 해중의 임수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에너지를 말해요. 이런 다음에 이렇게 개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통근하면서 또 개수가 천간에 투간이 되면 이 형상을 이게 찌를 충자 달릴 찌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내닫고 하늘을 찌르고 땅을 내닫는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성분이잖아요. 흘러가는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나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수가 본래는 고요하게 안정돼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바다같이 잔잔하게 흐르는 성분인데 이게 개수를 만나면 거기에 파랑이, 물결이 그 겁재에 탈재하려고 하는 성분이 액티브한 성분이 더 이렇게 극대화된다. 극대화된다. 그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강의할 때. 그 인보상관이라 그래요. 인보상관. 그러니까 그 양인이 보호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상관을 도와준다. 즉 이렇게 비견이 여럿이 있으면 힘이 세진다. 지지에 통분을 하면 내가 일간이 강해진다. 그러면 적당할 때는 내가 관살로 일간을 제압을 하는데 이게 뭔가 너무 강해졌을 때는 강해졌을 때는 너무 이렇게 왕한 에너지는 이 설하는 게 맞고 이 극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왕자의설 불의극. 그래서 이 임수가 개수를 만난 상황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임수가 많아지면 목, 즉 간목이든 을목이든 생을 하는데 이렇게 생을 하는데 올해는 임수가 임수를 만나가지고 식신을 생했단 말이에요. 임수가 임수를 만나는 것을 망망대해라 그래.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런 바다 같은 형국. 그럼 이 인목은 올리면 간목이니까 이건 수중유형이라고도 하고 그냥 척범표양, 넓은 잔잔한 바다에 이렇게 큰 범선 하나가 떠 있는 형국이야. 이게 이제 올해가 이민을 본 그런 형국인데 이게 이제 거의 물결이 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목을 생하는 에너지가 세지는 거예요. 그 임수가 개수를 만나는. 거기다 지지에 만약에 명주에 따라서 지지에 통근이라도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땅을 막 내다를 수 있는 그러한 성정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에는 어떻습니까? 지지는 묘라고 하는 상관을. 당연히 상관은, 그러니까 원래 원국의 상황은 개수가 임수든 개수든 을목을 쓰질 않아요. 식상을 쓸 때 우리는 그냥 비겁이 생한다 해가지고 식신이든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고 다르면 상관이라고 하지만 본래 원국의 상황에서는 임수가 을목을 만나면 좋게 쓰이면 출수홍련이라고 하고 그냥 들어두세요. 물 밖에 드러난 붉은 연 얼마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관이 그렇게 쓰인다 말이에요. 말과 행동 이게 그러니까 탤런트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임수가 을목을 놓거나 병화 뭐 아니면 이렇게 임수가 간목을 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을목이 병화를 놓는다든지 염양여화 이런 출수홍련 뭐 출수부용 이렇게 이런 경우를 이렇게 여명들의 인물이 아주 잘난 빼어난 구조로 보는 거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일간이 생하는, 그게 어떤 피지컬한 형태도 되는 거고 재능, 재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을목으로는 이 왕한 임수의 그런 배출구가 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을목이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범목부 아니면 그 축수, 응? 축수도화, 축수도화. 쫓을 축자에 물을 쫓아가지고 흘러가는 복숭아꽃 잎사귀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거지. 자, 일간의 힘이 강해지죠, 올해. 임수들이,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보다도 더 강하게 뭔가를 액션을 액티브한 거를 걸게끔 돼 있어요. 개수도 밝고 가볍고 활력 있는 그런 에너지고, 묘도 어쨌든 인의 생지고 스타트성이고 하지만 묵직하고 이런데, 묘는 막 퍼뜨리고 펼치고 확장하고 교류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올해 뭔가 내가 시작했던 게 있다라고 하면 식신으로, 그렇죠? 식신으로 뭔가 이렇게 출발 스타트를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더 펼치고 싶은 거지. 더 펼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게 유념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천간에 어쨌든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가 뜨면 이러한 심성적인 에너지의 일간의 구조적인 변화의 속성이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겁재라고 했지만 이 겁재가 결국은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탈재를 해요. 응? 탈재를 하고, 이거 원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이 운에서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탈재, 그리고 탈관, 그리고 탈인을 합니다. 탈인. 관성도 비겁을 극하는데 하나만 온전하게 있는 거하고 여럿이 있는 거하고 힘이 붙일 거 아니야.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에너지 어떤 그 전체적인 균형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관의 기운도 빼뜨리고, 인성의 기운도 빼뜨리고, 그래서 인성을 잘 쓰는 사람이 비겁운이 오면 자기의 인성이 도둑 만든 거예요. 특허권을 도용당한다든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관성이 원국에 특히 이제 월지에 있는 월간에 있는 경우를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약간의 탈관의 형상이 돼가지고 관에서 관운이 5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2년씩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주든지 간에 이렇게 오는데 나한테 오기 전에 먼저 그 관의 힘을 빼고 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뒤에 차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온전한 관이 비겁을 거쳐가지고 오니까, 온전한 관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런 형상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겁재가 탈재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국도 있다. 이미 비견은 내가 나를 보는 운이니까 조금 덜한데요. 겁재가 오면 그런 어떤 그 겁재라는 건 이거 겁탈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죠. 이걸 학생들이 공부로 쓴다라고 하면 1등하고 싶은 거고, 맞죠? 이게 경쟁 심리고, 뭔가 내가 앞서 나가고 싶은 심리고, 뛰어나가고 싶은 심리, 뛰어나가는 심리고, 이런데 이게 뭔가 지나치면 이 도박이라든지 투기라든지 호승심이라든지 내기라든지 어디에 탐닉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그걸 어때요? 내가 이거 막 취하려고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분이 된단 말이에요. 겁재라는 게 원국에 있거나 겁재라는 게 들어오면 비견만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그러한 일간의 성향이 더 강해지는데 간목이 을목을 보는 거는 이거 등라반갑이라서, 반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목이 자기 성향을 제대로 발현을 못하고 묶이는 형국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또 이렇게 병화가 정화는 조금 낫지. 그 십천간 양간 중에서도 중천 반월이라 그래서 자기가 태양빛인데 치사하게 달빛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무토와 기토를 보는 거는 이렇게 산정분계라 그래가지고
산이 큰 산이 자기 일간 무토가 깎여서 기토한테 자꾸 빼뜨려지는 평야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근데 임수가 보는 경우는 일간의 성향이 하늘까지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좀 잔잔한 수면 위에 범선의 형상이었다라고 하면 경랑이 이뤄가지고 그게 도학 기운으로 어때요? 축수도화되기가 쉬울 수가 있는. 일간이 이미 아무것도 보질 못했어요. 식신만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 흘러가지고 지지가 청간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신금하고 동일한 거예요. 청간에서 식신생 재로 가면 일간의 왕성한 힘이 인보상관하는 게, 그러니까 비견과 비견이 상관을 생하는 힘보다 비견하고 겁재가 생하는 힘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노인 자리가 이렇게 임계 놓고 원국에서 이렇게 갑이나 을이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임하고 갑하고 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전통 오리지널 인보상관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 판에 도약을 한다든지 재물도 이렇게 층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일거에 이렇게 스타덤에 오른다든지 그런 구조들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여요. 근데 이게 연결 매개체 고리가 없이 일간만 강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올 내년에 구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비겁이 많아서 수기가 끌어 넘치는 그런 구조다 라고 하면 당연히 1차적으로는 투기 심리도 생길 수 있고 탈재의 성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원국에서 연결해서 재성을 잘 보는 구조라고 하면 모르지만 신금일간한테 이렇게 할 때 살펴봤지만 봤듯이 올해는 그래도 인호술이 임수일간 같으면 그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내가 식신 활동을 했던 것이 인중에 병화를 필두로 해가지고 오화나 정화가 놓여 있으면 오화나 술토가 놓여 있으면 국을 형성을 하죠, 그렇죠? 국을 형성을 해서 그게 재물적인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상관생재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서 지지에서는 지지에서 불씨를 재성의 씨를 갖고 있는 글자가 그렇죠? 사, 오, 미, 예. 그다음에 술, 인, 이런 글자잖아요, 그렇죠? 인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 오중의 병정화, 미중의 정화, 술중의 정화 이런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묘가 들어와서 이런 글자들을 다 건들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인이 들어와서 건들면 인호술, 인사형, 인인 해서 다 이게 인사든 어쨌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중의 병화가 이렇게 형충을 하면 합을 하면 국이 커지고 형충을 하면 안에 있던 이 불씨들이 위로 툭툭툭툭 솟아올란다고. 지지에 깔려있던 에너지들이. 그러면 오히려 내가 했던 식신의 활동들이 재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올해 더 많았어요. 임수일간들이. 근데 올해 조금 됐다 이거야. 식신이니까. 그쵸? 근데 이거 가지고 내년에 한번 더 배팅을 해서 배팅하려고 하죠.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렇죠? 이렇게 충천문지하고 뭔가 이게 재능을 더 확대하고 확산하는 이런 형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면 내년에 묘는 지지에 이게 다 여기야 식상구로 하는 거고 오묘파하고 격각하고 인사 인묘는 그냥 그대로 목국으로 형성을 하고 여기는 묘술은 이 술은 이게 이렇게 술미형이 되는 이게 화고를 진술충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묘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 충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되는지 이 불씨를 묘 입장에서 보냐 술 입장에서 보냐 다른데 불의 화고 재고를 이렇게 닫는 의미가 있어요.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글자 자체 하나로만 보면 그러면 자금의 융통이 올해 뭘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이렇게 벌렸는데 자금의 융통이 내년에 묶인다가 되는 거야. 상관으로 더 펼쳤더니. 그러니까 내년에 특별한 구조가 이렇게 식신이 아니면
천간의 어느 글자가 개수가 갑을목을 보고 병정을 보고 있는 구조라든지 그러면 천간 구조도 괜찮고 지지 구조도 괜찮아요. 지지에서 뭔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천간에서 연결되는 순이라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 구조는 배팅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외로이 있다든지 재성이 외로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재라든지 이렇게 하면 식신까지만 연결하면 좋은데 그걸 재성까지는 연결하지 마라. 그렇죠? 욕심은 내고 싶습니다. 욕심은 내집니다. 일간도 강해지고 이건 신강신약을 떠나서 이렇게 겁재운이 오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임수일간한테는 임수일간한테 내년이 개묘년이면 그렇죠? 개묘년이면 올해 내년? 그러니까 경자년이 한 번 있었죠, 그렇죠? 경자년 같은 데가 하여튼 뭐 조금 지지에 떨어지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 경신금일간이 비견겁을 보고 지지에 식상을 보는 이런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은 비견이 식상을 보는 거는 뭘 내가 행차를 준비하고 스타트하고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운 자체로 보면, 운 자체로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갑진까지 벌려가지고 을사를 가야 상관생재, 식상생재가 되잖아요. 지지로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내년에 너무 무리하게 전개하거나 벌리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근데 일간이 강해지면 식신 활동이 강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식신은 올해는 식신이지만 내년은 이제 상관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펼치고 더 이렇게 갖추고 버라이어티하게 전개하고 이러려고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올해 이민일주 되시는 분들 복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었을 수가 있지만 올해 좀 힘들게 지나셨던 분들은 내년에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올해 조금 괜찮았다 그러면 한번 또 배팅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근데 그럴 때 조금 좀 다져가는 게 좋다. 좋다. 그래서 천간에 어쨌든 올해는 일간이 똑같은 거울을 일간을 보는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간이 일간을 보는 거는 멀리 보면 그 다음 임수가 들어올 때까지의 내가 10년 단위의 국리를 한다가 돼요. 천간은 10년, 그렇죠? 지지는 12년마다 매칭이 되니까. 그러면서도 천간 일간이 지지의 해자로 들어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의 독립성, 주체성, 자아에 대한 발견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 구조에서 지지근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흔히 말하는 신약명이라고 하더라도 일간 임수가 들어오면 왠지 좀 될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질러도 좀, 뭔가 승산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10년마다 그런 똑같은 자기 기운 에너지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0년을 필두로 해가지고, 물론 대운에서도 작용을 하지만, 세운도 그 10년을 필두로 해서 내가 이렇게 레벨 업이 될 수도 있고,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때의 어떤 내가 스탠스를 얼마만큼 잘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올해 그렇게 시작했는데 내년에 이제 개묘년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는 더 변화를 주려고 한다. 더 일간이 좀 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에서 이렇게 잘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유념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올해는 조금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분들도 좀
어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년에는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간이 이제 그 임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을목이 이렇게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이미 일간이 식신이든 상관이든 생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도 그 묘목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방향성,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이제 식신을 연천간이라든지 월간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 식상 중에서 그 가장 일간이 생하는 거를 자연법에 맞게끔 가장 오리지널로 생하는 게 임계수일간이 갑을목을 보는 거예요. 특히 임계수일간이 갑목을 보는 겁니다. 특히 임수일간이 갑목을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 역량, 내 능력, 내 어떤 잠재력 이걸 가지고 목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목을 식신을 키우는 거니까 이게 뭐 교육도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내가 먹이고 그러니까 물을 자연에서는 물을 공급을 해가지고 생명체를 가을에 가서 추수할 이런 생명체를 내가 그 기르는 거니까 생명공학 또 이런 교육, 유경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뭐 학원도 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들 놓는 구조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구조는 천간에 아까 왕자의설 불의극 그래서 임수가 갑을목을 보고 내가 이미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순이란 흐름을 맞춰 나갈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이민의 똑같은 식신의 일간이 순이란 에너지였다라고 하면 내년은 뭔가 그렇죠? 변화를 준다든지 다양성을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가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운영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그중 괜찮은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식신을 쓰는데 결국 애만 쓰고 결실은 좀 적었다라고 하면 좀 내년에 긴장하고 수위 조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간이 갑을목을 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갈등 구조는 없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병정입니다. 병정. 그러니까 갑진년이 되면 무토, 기토가 일단은 리스크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올 내년은 병정화가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유불리로 나눈 거예요. 일간에 따라 가지고 병정화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중요하게 쓰는 임수일간하고 경신금일간은 재관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타격이나 어떤 이런 편차들을 더 체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올 내년이 천간에 임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 임계수가 계수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이게 진하고 그러니까 대운도 진축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진축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대운을 배제를 하고 원국에 놓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신금 입장에서는 인성이 됐는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관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관성. 관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관성이면서도 정관이면서도 인성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관성 플러스 인성이 되는 거고 관성 플러스 인성이 되는 거고 여기야말로 이제 자수 놓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지. 자수 놓으신 분들은 양인이니까 그렇죠? 양인이 그냥 양인이 아니고 임수일간이 양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인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내 의지에서 움직인 거예요. 양인 기운이 동했단 말이에요. 그 동에서 결국은 묘목을 생했는데 묘목은 자묘 형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인은 합도, 형도, 충도, 천도 안 좋아요. 양인은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충하고 형하고 천 같은 이런 에너지에는 양인이 임수일간이 해중에 자중에 해수 때문에 천간 임수가 마음이고 지지가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쓰는데
이렇게 간여지동 일주들은 일간하고 일지하고가 연결되어 있는 인자들 에너지의 속성이 커요. 그래서 보통은 일간이 다치거나 뭐 식신이 다치거나 재성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몸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지의 걸록이나 일지의 겁재나 이런 특히 양간 같은 게 양인으로 있잖아요. 더 한 번 꼬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세게 있다. 이런 경우가 흔들리면 이미 양인은 칼이란 말이에요. 내가 칼을 쓰거나 칼을 맞거나요. 그런 현상들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식신하고 상관하고 내 어떤 일지 양인하고가 건들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이게 뭡니까? 뭔가 이 그 관에서 겁재가 올라와 가지고 그렇죠? 겁재가 올라와서 결국은 묘진천하고 축묘 격각하고 하기 때문에 경쟁자들 관에 떨어진 관으로 보면 경쟁자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까 임진일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승진에 뭐 누락이 된다든지 보직 변경이 됐는데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가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다. 축진 자의 의미가 특히 자에서 올라왔을 때는 자지는 또 양인이 그렇죠? 양인이 이렇게 그 결합이 돼서 수국을 형성하는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있어서 특히 이제 진토 가진 경우가 이렇게 더 반응이 예민하다고 했는데 개수하고 을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투간이 돼서 병정을 받다라고 하면 다른 경우들은 뭐 신금이 정관을 보거나 칠사를 보거나 이런 경우들은 유불리가 조금 구분이 되고 세분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성을 편재로 보느냐 정재로 보느냐 이랬을 때 올해는 그래도 이 정제가 이렇게 좀 묶이는 형국이 있어요. 묶여서 그냥 자금 융통이 좀 이렇게 좀 안 됐다든지 뭔가 그냥 딱 겁재한테 비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건너갔는데 돈은 있지 장부상에는 있는데 내 수중에는 안 들어온 이런 형국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올해는 정제든 편제든 다 어때요? 개수한테 날아가는 거야. 그대로 수국화 현상이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만약에 이게 정제로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대로 개수에 의해서 이렇게 극을 받으니까 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제도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갑을이 연결돼 주는 구조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뜯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개수를 이렇게 인보상관 해가지고 수생목, 목생화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죠. 그냥 갑을목이 없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정화가 있으면 갑을목이 있거나 아니면 무게화, 그러니까 여기 무토하고 기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하고 기토가. 무토나 기토가 있어서 이 재성을 좀 지켜주는 그런 구조일 때. 그러니까 그럴 때 무토는 편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일간이 감당하기 좀 힘든 이런 구조일 수 있는데 일타쌍피지 이렇게 양인합살도 해주고 이런 재성도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는 내가 쓰기 힘든 관이에요. 이게 남편이 됐건 직장이 됐건. 그런데 겁재가 와서 내 재물을 탈재하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무토가 물론 올해 같은 경우 기토는 다 못 막는데 기토가 있어도 그렇죠? 개수를 토국수를 합니다. 토국수를 해서 내 재물이 좀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임수가 들어와서 탈재 현상보다 개수가 들어와서 충천 분지가 됐을 때는 더 많다. 이렇게 올라간 것들은 다 뭡니까? 내 무리한 욕심 때문에, 그죠? 내 무리한 호승심이나 투자 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자가당착의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가물목이나 무기토가 있는 경우는 양호하다. 양호해서 그런 경우는 병정화가 지켜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는 정편을 굳이 크게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고 이제
무기토가 있을 때, 물론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글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기토는 보통 이렇게 이제 뭐 관성을 기토를 쓰거나 무토를 쓰거나 이러기가 쉽겠죠, 그렇죠? 이거 임수일간이. 그러니까 임수일간의 용법 중에 십천간 중에 음간 중에는 정화하고 양간 중에는 임수가 유일하게 양간들하고 친해요. 응? 이렇게 재성이든 관성이든 이런 에너지들이 병화하고 그냥 보면 재생살일 것 같은데 병화하고 무토하고가 친하다고. 친하고 나머지 정화도 기본적으로 음간임에도 불구하고 양간으로 해가지고 비식재관이를 놓으면 병화원 빼고 이건 병탈정광이 돼서 좀 불리한 국면이 있고 또 요 두 일간이 음일간하고 양일간이 그런 구조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임수일간이 간목을 쓴다든지 아까 왕자의설 그러니까 임수한테는 이게 산소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임수를 이렇게 좀 유통하게끔 유동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게 이제 간목의 형국이 되는 거고 또 임수는 큰 대해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막아서 쓸 수 있는 기토는 영향이 조금 떨어지죠. 떨어져서 물론 이걸 흔히 얘기하는 거를 기토탁임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떨어진 충미토든지 올라가 있는 기토든지 기토가 있으면 그 관을 씁니다. 여명이 그걸 정관으로 쓰든 남명이 직장명으로 자식의 동태로 쓰든지 간에 쓰기는 써요. 쓰는데 그 우열을 굳이 스케일을 따진다라고 하면 무토가 임수를 다 제방제수 역할을 깔끔하게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임수가 날라와서 다른 구조, 병정화를 지키거나 이런 구조였다라고 하면 기토가 있는 경우는 조금 영향이 부족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은 무토가 있든 기토가 있든 있으면 개수의 어떤 준동이라든지 개수로 인한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다운시킬 수가 좀 있는데 이제 요는 요 무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일간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간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쓰고 있고 뭐 자월에 무토해 가지고 무자일주로 이렇게 양인합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월지에서 아니면 일지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자중의 개수는 이거는 그 겁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관이 내 배우자가 겁재를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딱 원국에서 스테이하고 있는 거는 재물 준동을 못하게끔 탈재를 못하게끔 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상황인데 또 투관이 돼서 세운에서 날라 들어오면 그거는 투합을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든지 배우자가 좀 딴 눈치 볼라나?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구조가 그렇다는 게 아니 그대로 보면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래서 원래 고서에서 나오는 한 가지 상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인합살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남자가 쓰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여명이 쓰는 경우는 양인합살은 겁재가 살을 합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를 이성으로 쓰거나 배우자로 쓸 때는 그 다음 순서든지 늦어지든지 뺏기든지 어려움은 직장 생활하면서 해결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기의 상황은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경신의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이제 원국에서 편정인이 일간을 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간을 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국에서 이렇게 갑을목이 아니면 병정이나 4, 5월이 돼가지고 조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설이 내가 극하거나 설이 과하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제 인성이 원국에 있으면 제격패인이라든지 재용식상이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인성을 원래 잘 일간을 보호하는 이런 에너지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이죠. 인성도 도와주고 일간도 겁재가 들어와서 일간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천간의 구조가 오로지 다 인비로만 돼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모여 있으면 흘러야 되잖아요. 유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물로 막아서 토로 막아서 쓰든 화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형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개수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답답해지기가 쉽다. 인성이 많아가지고 근데 인성이 아주 많아서 이렇게 임수가 있는데 임신이 되고 뭐 이렇게 일간보다는 인성이 많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금다수탁 금이 많아가지고 이게 철물이잖아요, 그죠? 금다해서 수탁되는 거. 수기로 금기의 생을 다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개수가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신왕신약을 떠나서 그럴 때는 인성들을 이 사고의 바다, 사고의 방랑을 일간이 수용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편인도식학, 이게 일간이 아니면 매개체가 아니면 정편인들이 식신을 없어도 있으면 더한 거고, 없어도 암암리 어때요? 식신을 일간만 생하고, 그쵸? 이렇게 식상하고 상관하고 식신을 극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잡해가 되기가 쉬워요. 세상하고의 단절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내 안의 세계, 내가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학문하는 거, 이런 것만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임계수가 개수가 떠주면 이 많은, 금생수를 받아서, 그쵸? 금생수를 받아서 일간을 또렷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일간이 신왕해진 거 아니냐? 신왕해지더라도 그래야 돼. 그래야 일간이 살아. 이게 묘한, 실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왕신약으로만 보면 안 보여요. 운을 못 보는 거지, 운을. 근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럼 정도가 원국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한 수준이고, 어느 정도가 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런 건 봐야 되겠죠.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금이 있을 때는 금은 생수를 하고, 수는 금을 설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극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다. 근데 일간이 너무 금수 기운으로 왕해져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수가 온다라고 하면 식상이라든지 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할 수가 있다. 분리할 수가 있어요. 분리한 거는 실제로 소화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대운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대운 첫 번째 대운이 간여지동으로 돼 있다든지, 이럴 때에 자폐 진단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내 안쪽으로만 기운이 유통이 안 되고, 그냥 갇히는 거지, 내가. 그쵸? 그 세계만 갇히는 거예요. 관이라든지 식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운이 바뀌거나, 계속 뭐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풀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계가 오면 이제 임수가 있는데 비견이 왕한데, 그럼 독립적인 거잖아요. 지지는 걸록이니까. 근데 이제 뭐 개수가 있거나, 근데 임수가 있거나 개수가 있거나, 임계수가 있는데 개수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충천문지의 성향이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강해서 이러한 경우도 역시나 그러니까 일간이 적당히 강해져야 되는데 너무 강해지면 이 상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대 가치관이나 이런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형태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임계수가 필요한 구조. 예를 들어서
재관이 강해서 아니면 식상이 강해서 임계수가 들어와 가지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구조라고 하면 괜찮죠. 개수가 들어와서 오히려 더 임수만 들어와서 같은 에너지끼리 일간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개수가 들어와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점업을 해주는 그런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임계수가 사뭇 그러니까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 경, 임, 개 있는데 뭐 연천간에 갑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나이스합니다. 어떤 경우 들어와도 이제 이 갑이 뭘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러면 이 갑이 식신으로 결국 만약에 규결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 활동이에요. 주변의 취미 활동, 무슨 커뮤니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뭐 사업적인 어떤 모색, 준비 이런 걸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지에 떨어지는 글자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뭘로 연결되느냐, 이런 걸 따라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천간에 이런 상황은 이렇게 좀 그 유볼리적인 상황으로 놓일 수가 있는데,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병정화의 동태다. 병정화가 고립되어 있느냐, 아니면 가불목이나 무기토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구조에 따라서 신강신약을 떠나서요, 천간에 떠 있는 병정화는 일단 무조건 비견겁재가 들어오면, 특히 겁재가 들어오면 자진납세예요. 이게 그 신약명이 돼서 득비리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득비리제라 그래, 득비리제. 신약명이 제다신약이 다 재성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비견겁을 만나가지고 이롭다, 재성을 취하는 것이 이롭다. 대표적인 게 그 등나 반갑 하고 해가지고 을목일간이 간목하고 같이 겁재하고 합심을 해서 무토의 재성을 테이크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게 어떤 겁재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간 상황은 비겁이 뜨면 뜯긴다. 마이 뜯기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도 좀 오는. 그래서 비겁이 떴을 때는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그 관성이 있으면 꼼짝마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식상으로 비겁을 순화시켜 가지고 재성까지 연결하는 구조. 이런 구조를 차선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지지가 이제 묘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천간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임묘지는 당연히 식상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식상의 상황인데, 이게 지지에서 묘가 들어오면, 묘로 들어오면 결국 이제 이렇게 이 식신상관인데 이 구조들을 내가 인용식상으로 쓰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쵸? 인용식상으로 쓰든지 아니면 재생관으로 쓰든지, 일단 요 재성을 일간이 일단은 신약해지기가 쉽겠죠, 그렇죠? 신약해지기 쉬운데 묘가 들어와서 관여를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인이 들어와서 관여를 했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월지 환경이 임묘진의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은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런 거를 주로 메인으로 쓰는, 물론 인중에 병화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식신 생재명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흐름이 지지 형태로는 이제 순일하게 오는데,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천간에 만약에 어떤 병정화가 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동태는 조금 잘 살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인월에 임수인데 올해 묘가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내가 식신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데 뭔가 식신은 올곧은 거예요. 일간을 그대로 음대음 양대음으로 일간의 내면에 있는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진실하다, 착실하다, 꾀부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느리다. 그런데 처음에는 더딘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상관보다는 깊고 전문적이고 크게 이룬다. 이런 성향들, 속성들이 있어요. 한 줄기로 쭉 타고 가는 그런 성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묘가 들어오면 집밥만 먹다가 조금 싱겁네? 외식도 좀 즐기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진은 여기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진월의 임수일간들이 굉장히 내년에 변동 변화가 많기가 좀 쉽다. 진 중에서도 올라갔고, 그렇죠? 개수하고 을목이 들어있고, 여기에 또 묘가 이렇게 목국토를 하기도 하고 형국이기 때문에 이건 진토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신자진하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건 이미 진토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해수 있든지 뭐 이렇게 자수 있든지 하면 이미 진토가 겁재 거잖아요. 겁재. 겁재한테 항상 밀리고 겁재를 봉사하는, 내지는 이걸 평가하는 남편으로 배우자로 쓴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그런 쉐입, 형태가 잘 말끔하게 되지지가 않는 형국이 되는 거지. 관이 관도하는 것이 관 역할을 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분명히 십성으로는 관인데 관이 아닌 거지. 그런데 이제 사하고 오하고 이렇게 이게 딱 진이 이모일지 옆에 뭐 이렇게 격각지지만 그래도 그럴 때는 진토가 모습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땅에 떨어진 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편관의 모습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관하고 움직이는 형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오미는 이게 이제 이런 사 중에 무토, 오 중에 기토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는 임사로 못 붙죠. 임오로는 붙죠. 그렇죠? 그래서 암관, 그러니까 요 재중에, 그러니까 이모 같은 경우는 롱마동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성, 정화도 있고, 기토, 관성도 있고 해서 다른데 투관이 돼 있지 않아도 있는 거를 그대로 격으로 취할했었을 만큼. 근데, 여기도 무토 관성이 들어있죠. 관성이 들어있고. 근데 이렇게 사오미로 보면 제격이 되기가 쉽죠. 제격이 되면, 일간이 식상도 그렇지만 약해지기가 쉽죠. 일간이. 그래서 이럴 때는 임수든 개수든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원국의 상황에서는 임수이거나 개수를 만났을 때는 경금 아니면 경금 임수가 좀 영향이 딸리면 경발수원으로 아니면 개수를 만나면 신금이나 경금으로 이렇게 생을 받아가지고 임수가 조금 더 힘을 갖췄을 때 그럴 때는 겁재가 도움이 되는 거죠. 조우 때문에. 청간하고 청간의 개수의 상황하고 지지의 사오미 상황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바로 와서 지지가 예를 들어서 자수라든지 해수라든지 이러면 다이렉트로 붙어요. 겁재가 와가지고 좌우충을 한다든지 사이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청간의 임계수는 지지에 떨어져 있는 사오하고는 그렇게 그닥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묘가 들어오면 똑같이 식상생재인데 청간의 가불목을 보고 병정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 되기는 돼도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비겁들하고 상관적인 행위를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데 뭔가 원했던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고 격각이고 오묘파 그대로 걸리죠. 근데 이제 오묘파 같은 거 걸려도 왜냐하면 여기 사중에 경금 있고요. 이렇게 묘중에 을목 있어요. 이게 오중에 기토 있고 묘중에 간목 있어요. 그냥 뭐 삼묘격각 오묘파 얘기를 하는데 지장간을 곰곰이 따져보면 파하는 중에도 합이 있고 격각하는 중에도 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춤같이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는 이제 정관인데 상관경관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상관경관인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미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 상관경관에서 상관으로 가니까. 이건 누가 경쟁자가 와가지고 개수가 상관 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 내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그 후배가 먼저 승진돼서 내가 자리하고 있는 거를 밀쳐내는 거야. 나는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럴 수 있죠. 상황이 그대로잖아요. 그죠? 묘는 상관이니까. 근데 합을 해서, 이게 결국은 목국, 상관국을 형성을 하니까. 미토가 색깔이 어때? 미토가 흐려지는 거지. 미토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되는 거고, 신유술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그죠? 신유술도 보면 상관하고 인성하고가, 정인하고 편인하고가, 어쨌든 이것이 합하고 암합하고 충하잖아요. 그렇죠? 충하니까 이 경우도 꼭 관만 직장의 관 포지션으로 보지 말고요. 인성도 이게 결재권입니다. 관하고 인이 자평인전에도 보면 서로 호환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걸 뭐냐면 내가 관을 가지면 그 관에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결재권이 생겨요. 뭐 임명권이 생긴다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관인은 항상 이렇게 상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결재권이 어그러진다라는 거예요. 원진 귀문으로. 맞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겁재의 상관에 의해서 내 인성이 편인 인성이 정인 인성이 움직이고 편인 인성이 이렇게 왜곡되니까 찌그러드니까 이것도 직장 내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면 권리 침해, 내 사업장의 권리 침해, 계약 갱신할 때에 뭔가 내 맘대로 나이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재계약해야 되는데 올려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 계약서의 변동, 권리의 변동,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술은 그중 진술충미 중에 지지 합살이니까 합극이잖아요. 합극. 묘는 상관경관이 상관으로 바뀐 거고 미는 이 술은 이런 때는 그러니까 묘는 술 입장에서는 이게 아궁이에 그 불쏘시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거 춘추문예라고도 하는 게 여기 늙은 기운, 여기는 젊은 기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냥 보면 상관이 들어가서 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합이 돼서 살이 좀 해결되는 이런 형국. 예. 좀 내가 그냥 땅에 떨어진 술토만을 임수가 이렇게 그 상관으로 썼던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양인이 들어와서 양인이 가져온 상관을 가지고 그런 능력이나 재능 이런 걸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경우는 긍정적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해자축 경우 이렇게 보면 해자축 보면 해는 걸록격이 되는 거고 자수는 이렇게 이제 여기야말로 이제 그죠? 양인격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정관격이 되죠, 그렇죠? 정관격이 임계수가 떴어도 이런 경우는 임계수의 그 임수의 축월의 임수의 조우적인 환경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축월에. 그러니까 관은 관인데 얼어붙은 관이지. 이해되시나요? 동토에 꽉 얼어붙은 단이에요.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해동을 시켜줘야 돼요. 해동을 시켜줘서 이 물도 유동이 되고 관도 어떤 형상화를 할 수 있고 제 모습을 갖출 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해월의 임수인데 내가 만약에 병정화로 쓰고 있는데 개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앞서 살펴봤듯이 이 동태가 막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봐야 돼서 여기 해묘로 합을 하죠. 그러니까 미가 완전히 상관경관 되는 것보다는 그죠?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일간이 월지를 쓰는데 걸록하고 어떤 상관하고가 합해서 상관적인 성향이 되니까 이거는 그 수생목이잖아요. 어쨌든 그 일간의 뭔가 이건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저변 확대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망 구축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가 쉽죠. 이런 형태로 이게 해수가 해중의 간목이 더 반응을 해서
어떤 그 상관국을 형성을 하니까. 이 구조가 뭐 이를테면 천간하고 연결이 잘 된다라고 하면 나의 걸록 기운이 활발하게 발현이 돼서 뭐 재성으로 결실로 연결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구조고요. 이제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개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요게 자묘가 결국은 형을 치고 하기 때문에 자월의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투자라든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임자가 걸릴 수도 있는데 월지에 떨어지는 거는 좀 약할 수가 있죠. 약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게 육해이지만 신자진에는 해묘미가 육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좌우묘는 자체가 도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육해도화는 또 이게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묘가 그대로 갖고 있는 토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은 식상은 내 아랫사람이고 어린 사람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 윗전도로도 하려고 하는 형상인 거지. 그런 쪽하고의 도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형적인 현상으로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요거는 이제 직장이나 사회궁이나 아니면 부모 형제 사이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축은 인성, 이게 관성이면서도 인성, 관인이잖아요, 그렇죠? 관인인데 격각의 에너지로 들어오고 축 중에서도 개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축 중에 그러니까 뭔가 이 직장 내에서의 경쟁자의 그러한 저항, 그것 때문에 나하고 불협화음 이런 걸로 인해서 축토 정관이 그러니까 미월하고 축월이 조금 불리하죠, 그렇죠? 미월은 합으로 상관경관이 되고 여기 격각이나 극으로 상관경관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유념을 하시고 해자축 지나갈 때 내년 빌미거리를 좀 안 만드시면 된다. 줄이고 지금 미리 보는 거니까, 그렇죠? 미리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내년 그죠? 을묘월. 묘가 두 번 드나요? 그쵸? 두 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묘 들어올 때 조금 조심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지의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임수는, 오, 술이 붙고, 자, 진이 붙잖아요, 그렇죠? 이민일주 올해 보면 일이 참 많았어요. 일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아주 뭐 심하신 경우는 육신의 이별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이렇든 저렇든 일주의 복음. 근데 지지에 이렇게 이제 임수일간은 술하고 진이 7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로 살을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지에서는 관하고도 붙는데 상관 경관을 하는데 일지에 붙어 있으면 합살이나 상관 대살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그렇죠? 묘수를 합이거나 그 다음에 묘진천 목국토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올해 예를 들어서 인이 이민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서 계묘가 온다라고 하면 물론 묘가 왔을 때 묘일 때 인이 오는 거는 조금 혼란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는 인에서 묘로 이렇게 쭉 그렇죠? 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괜찮다. 올해 어떤 변화 변동을 겪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좀 뭔가 충천문제하는 상황은 있지만 올해 겪었으면 복음으로 겪었으면, 그러니까 한 고비를, 터닝 포인트를 넘고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묘시가 되면 개묘시가 돼, 또 이민일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는 조금, 개묘가, 그러니까 이민이 올해 복음이었고, 시주가 내년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시주 자리가, 일주 자리가 아니라 시주 자리가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시주는 자식궁인 거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식궁인 거고, 또 물론 이게 이제 사회궁, 개인궁 이렇게도 따지지만 그 시주를 먼데, 연주를 아주 먼데 이렇게도 따져요. 그러니까 시주면 내가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출타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게 복음 상황이 일지가 상관이잖아요. 식상이잖아요. 그죠? 영영 같으면 이 복음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자식 문제 때문에 끌당할 일이 생기죠. 어? 올해는 일주복음, 내년은 시주복음이라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재성이 있는데 그런 복음이 재성으로 걸렸다. 일간 대비. 그러면 동거래 때문에 복음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내 진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음의 현상을 그냥 글자대로만 다 보지 말고, 일간 대비 십상에도 뭔가, 그럼 식상이잖아요. 그죠? 식상이니까 식상 복음으로 귀결될 확률이 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멀리 갈 일도 있다. 자식이 뭔가 효자효녀라고 하면 자식이 더 효도할 일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한 가지로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는 될 수가 있고, 오는 암명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암명합을 하고 있는데 묘가 들어오면 이거 지지상관생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파스가 도는 거예요. 한 파스가 여기서 연월에서만 인터섹하는 인자가 없다라고 하면, 유라든지, 묘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일간이 비겁을 통해가지고, 겁재를 통해가지고, 식신생재, 그죠? 재생관, 그리고 일간이 암명합, 그래서 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묘파의 형상은 상황은 어떻다? 생기는데, 일지도 태지에 앉아 있어가지고 좀 불안정하고 변화 변동을 좋아하고 다 지지는 좌우묘육 기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민이 인호수를 재성으로 이렇게 도화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호술 대비 또 도화 기운이 오잖아. 그쵸? 도화로 오잖아요. 상관 도화로. 얼마나 이쁘게 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애인 만나가지고 돈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얘기예요. 아니,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경우수에 반드시 걸립니다. 이거 500만 명 되는 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술은, 좀 이 술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좀 힘들게 쓰고, 어렵게 쓰는 경우라고 하면, 상관 합살이 되는 경우니까. 그죠? 겁재가 달고 들어온 상관 합살이 되는 경우니까, 겁재가 내 어려움을 힘든 것을, 도움을 줄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비겁을 잘 쓰는 경우, 잘 쓰는 경우였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도화가 일지하고, 합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망신 관계이지만, 여기는 그대로 생파를 하고, 요 경우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인호술로, 중간, 알맹이 빠진, 어떤 합력의 이런 연대감을 가졌다라고 하면, 올해보다는 훨씬, 육합으로 들어오니까, 올해보다 훨씬, 이게 상관일지라도 그냥 아랫사람 보면 돼요. 아랫사람, 연하도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일지하고 딱 붙는 그런 형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혼 남녀 같은 경우나 돌싱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신은 월지에서 살펴봤듯이, 그렇죠? 상관하고 인성하고가 특히 이렇게 좌우묘유하고 신 이런 글자들이 붙으면 요거는 편인이고 장생받는 에너지이면서도 그대로 묘는 상관이지만 일간이 있을 때는 귀문적인 현상이 생기기가 쉬워요. 귀문은 홀릭하면서 끌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꿈자리 사나울 수 있고 그리고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이건 그대로 편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고 이럴 수 있고 일지를 만약에 문석 기운으로 쓴다라고 하면 또 이걸 배우자 기운으로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편인장색으로 나한테 잘해주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쌩까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귀문적인 현상이 생긴다. 여기 어딘가에 또 귀문을 하나 더 달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런 현상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좀, 이게 상관이니까, 그죠? 내가 좀 뭐 밖에 활동을 좀 취미 활동 같은 거 좀 많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면적인 이런 갈등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수도 임자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자일주가 오를 만나거나, 그죠? 이게 오가 충이잖아요, 그죠? 충. 그 다음에 형은 이제 묘인데 미를 만나거나, 이게 잠이 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관인데도 이게 자수가 여기에 개수가 돼가지고 임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국 수도 되면서 임묘가 되는 형국이에요, 일지가. 이런 경우 좀 안 좋습니다. 이건 건강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자오는 이게 쥐가 오가 자를 만나거나 자가 오를 만나면, 아니면 자가 오를 묘나 오를 만나면 그쵸?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게 오가 자를 만나도 그렇고 충되잖아요. 충이 되니까 이런 경우도 양인 같은 경우는 더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있어서 양인이 형충을 보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나 일지는 변동 상황이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액티브하게 변화 변동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동 간에 내왕 간의 어떤 사고라든지 충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아주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일간 일지가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서 그러니까 충은 아니네. 이 충은 아니고 묘죠, 그렇죠? 묘니까 충, 형, 그죠? 이런 뭐 천, 이런 글자 있을 때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묘형 걸리니까. 이 경우도 이게 신자지는 수고, 해묘미는 이게 육해 관계잖아요, 그렇죠? 육해 관계니까 요 상관이 들어와서 그 일지를 형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좀 약간 그 주변에 내가 어떤 그 딱 떨쳐내지 못하는 이런 형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도 이제 임진이 있으면 여기도 예민하죠. 여기 진월에 임수도 있는데 진에 개수하고 을목이 반영도 하는 거고 편관이잖아요, 그렇죠? 술도 편관이고 임도 편관인데 술은 사실 이렇게 정임합하기도 하고 임술이 관대지이기도 하고 이런 형국인데 진은 일간이 이렇게 임묘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둘 다 괴강 기운이어서 다 센 기운들인데 근데 이게 직접 묘로 이렇게 극받고 천받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천간은 임계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지는 묘진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관적인 부분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도 양인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인합사 내가 이미 그런 명예성, 능력, 권위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인합사를 하고 있는데 합사를 해주던 합살 역할을 나한테 도움을 주던 겁재가 경쟁자가 떠가지고 상관을 하면서 제살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이게 제살이잖아요, 그렇죠? 목국토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선전 형상도 되는 거고, 육해상관 역할도 되는 거니까 이 양면성이 좀 있다. 뭔가 이렇게 좀 해결되는 듯하면서도 이 겁재의 상관지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해하거나 느낌이 좀 뒤끝이 좀 안 좋거나 이런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 주변에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이 개수한테 좀 잘해주시라. 개운법이에요. 개수한테 이미 좀 잘해주시면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뜨니까 내 일지에서 뜨잖아요, 그렇죠?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임수일간은 올해 전반적인 순세나 흐름을 탔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게 그 척범표양했던 것이
이렇게 충천분지해서 뭔가 좀 속도감을 내고 좀 이렇게 식신 상관 대살이든 합살이든 상관 생제든 이렇게 좀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서둘지는 마시라.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이렇게 좀 낭패를 좀 부달하게 되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으니 원국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냥 일간하고 내년 개묘년 상황을 보면 조금 페이스를 스텝을 좀 조절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수일간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